요즘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격이 뭐 시원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옆으로만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장의 표면 아래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기축통화, 이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DXY가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환율 뉴스가 아니라 어쩌면 비트코인의 다음 단계를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달러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분석할 때 비트코인 차트만 이렇게 들여다보시는데 지금은 시선을 좀 더 넓혀야 할 때가 맞아요. 사실 현재 시장의 핵심 질문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까? 이게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격을 재는 룰러인 달러의 가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통화의 방향 전환 속에서 비트코인의 진짜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 달러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거부터 알아봐야겠죠. 4개월 최저치라고는 하는데 이게 그냥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흐름을 보면요. 단순 조정으로 보기에는 좀 심상치가 않아요. 현재 DXY가 97 초반대인데 이게 2025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꽤 많이 내려왔네요. 네. 사실 작년 2025년 한 해만 놓고 봐도 달러는 2017년 이후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금과 은은 어땠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맞습니다. 달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산이 올랐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이건 그냥 달러가 약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달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들이 막 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산들을 측정하는 기준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 달러 약세의 배경으로 일본 엔화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레이트 치크라는 좀 생소한 용어도 등장하던데요. 이게 뭔가요, 대체?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달러 약세의 핵심 트리거, 방아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아쇠요? 네. 최근에 뉴욕 연준이 이 레이트 체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게 표면적인 의미는 그냥 시장 환율이 얼마에 형성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냥 조사요? 네. 하지만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이걸 절대로 단순한 조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그 안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시장에서 레이트 체크는 연준이 약간 우리 지금 환율 보고 있어. 일본 당신들이 엔화 가치 지키려고 시장에 개입해도 이번엔 눈 감아줄 수 있어 하고 윙크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와, 그거 되게 재밌는 비유네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아는 일종의 암묵적인 신호인 셈이죠. 실제로 로이터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주요 외신들도 미국이 일본의 엔화 가치 방어 개입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심지어 공조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엔화 가치를 올리려 한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게 왜 그렇게 달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건가요? 엔화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큰 파급력을 가지나요? 그 파급력을 이해하려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 해요. 엔캐리 트레이드. 들어봤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돈이 사실상 제로 금리인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의 자산이나 주식,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되고 있거든요. 이자가 거의 없는 엔화를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그런 일종의 글로벌 재테크 자금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일본의 공조 같은 인위적인 개입으로 엔화 가치가 갑자기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를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갚아야 할 빚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셈이 돼요. 예를 들어 1억 엔을 빌렸을 땐 10억 원이었는데 엔화 가치가 10% 오르면 갚아야 할 돈이 11억 원이 되는 거죠. 수익을 내기도 전에 빚부터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당연히 투자를 접고 빨리 빚부터 갚으려고 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에 흩어져 있던 그 막대한 자금이 일제히 투자를 청산하고 엔화를 사서 빚을 갚기 위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돈이 다시 엔화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했던 자산, 특히 달러 표시 자산을 대규모로 팔게 되니까 달러 매도 압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리스크 감수성의 스위치가 ON에서 OFF로 확 바뀌는 과정과 같아요. 아, 그래서 최근 시장이 달러를 예전처럼 무슨 안전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자산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정책 공조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달러를 구조적으로 누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흐름 말고요. 실제 달러 가격 차트 자체에서도 뭔가 이상 신호가 잡히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어요. DXY 월봉 차트를 보면 현재 무려 18년 동안 이어져 온 장기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와, 잠시만요. 18년이요? 네, 18년입니다. 아니, 한두 해도 아니고 18년 동안 지켜온 지지선이라면 그걸 깨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반벌 매수세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물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지지선까지 가격이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예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차트의 모양입니다.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데 저점은 이 18년 지지선에서 유지되는 소위 하락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하락 삼각형 패턴이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매수세는 특정 가격, 즉 이 지지선만 되면 이 가격 아래로는 절대 안 돼 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 매도세는 점점 더 낮은 가격에서도 에이, 이 가격이라도 팔아야겠다 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힘의 균형이 점점 매도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 이 패턴은 아래쪽, 그러니까 지지선 방향으로 터져나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만약 이 18년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DXY가 단기적으로 85,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75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와, 이건 그냥 단기 조정을 넘어서 달러의 수십 년짜리 큰 사이클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와, 이야기가 점점 심각해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아마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면 대표적인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은 왜 아직 이렇게 조용한 거죠? 당장 폭등해야 정상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달러 약세가 비트코인의 즉각적인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는 분명한 시차, 그러니까 딜레이가 존재합니다. 시차가 존재한다고요? 흥미로운 이론이긴 한데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잖아요. 이번에는 달러가 약세여도 예를 들어 규제 문제라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움직이는 경로, 즉 유동성의 흐름에는 일정한 순서와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복기해보면 DXY가 의미 있는 하락을 시작하고 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3개월에서 6개월? 네, 거대한 자금이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서 먼저 빠져나와서 주식 같은 전통적인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자산군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돈이 움직이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네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일부 트레이더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DXY의 18년 장기 지지선이자 심리적 마지노선인 96.2가 만약 확실히 무너질 경우에요. 네, 무너진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약 3, 4개월 후인 2026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아주 강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즉,
달러의 붕괴가 확인된 후에야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지금 이 조용한 움직임이 이 답답한 횡보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비트코인은 아직 재평가되지 않았다. 아직 재평가되지 않았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은 이미 달러 가치 하락, 즉 통화 가치 하락분을 가격에 반영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렇죠. S&P 500 밝은 주식시장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전고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떻죠? 2025년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 여전히 한참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자산들은 이미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반영해서 몸값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게 반영되지 않은 가격표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품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만약 지금의 달러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큰 흐름이라면 비트코인은 가장 늦게 반응하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죠. 다른 선수들은 이미 다 달려나가서 저만치가 있는데 아직 출발선에 서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무엇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지 핵심만 딱 정리해 주시죠. 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달러 약세는 그냥 단기적인 뉴스에 따른 등락이 아니에요. 미국의 통화정책과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글로벌 자금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거대한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일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해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둘째는 뭔가요? 둘째, 일본의 엔화 개입 여부입니다. 이건 이 거대한 유동성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일본은행의 공식 개입 발표나 뉴욕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그게 바로 본격적인 움직임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일 수 있으니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따라서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 차트의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달러 인덱스 DXY가 그 18년 지지선인 96.1을 지켜내는지, 엔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연준의 정책 발표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큰 흐름은 언제나 개별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치를 재는 척도인 통화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그 척도 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조용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달러라는 거대한 축이 흔들릴 때 항상 가장 마지막에, 하지만 가장 극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 시차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지금이 정말 수십 년간 이어진 달러 사이클의 거대한 전환점이라면 2008년 금융위기, 즉 지난 통화위기 이후에 태어난 비트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자산에게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